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부자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식품 가공 기능사 기출문제 오답 노트 정리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오답 노트는 2013년 4월 달에 실시한 시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된장국이나 초콜릿의 교질 상태의 종류는 현탁질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조금 헷갈려서 틀린 것 같아요. 원래 이런 거 틀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된장국 가만 놔두면 깔아앉는 애들 그죠? 이게 현탁질이라고 하는 거죠. 다음에 채소류에 존재하는 클로로필 성분이 페오피딘으로 변하는 현상은 다음 어떤 경우에 더 빨리 일어나는가? 이건 이 문제 자체를 난 처음 봐. 그러니까 채소를 뭐 절이거나 끓이거나 뭐 어떻게 하면 이게 뭐 그런 얘기인데 이 조리 과정에서 사용하는 물에 유기산이 함유되어 있을 때 이게 빨리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뭔가 좀 이해도 해야 되고 외우기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채소류에 존재하는 클로로필 성분이 페어피딘으로 변하는 현상, 조리 과정에서 사용되는 물에 이 유기산이 함유되어 있을 때 빨리 일어난다. 이렇게 외워두셔야 됩니다. 다음, 칼슘의 흡수를 저해하는 물질은 수산. 야, 이거 내가 몇 번을 시험을 보고 몇 번을 외웠는데 계속 틀려. 계속. 왜 틀리는지 는 모르겠는데 계속 틀려요. 그러니까 제대로 안 외우니까 그러는 거겠죠. 칼륨이 아닙니다. 칼슘의 흡수를 저해하는 물질은 수산입니다. 수산. 외우셔야 돼. 그냥 무조건 외워야 돼. 수산. 다음 칼피셔법은 무엇을 분석하기 위한 실험법인가? 자, 또 나왔죠? 칼피셔는 수분. 아까 처음에 뭐야 어젠가 처음에 또 생각이 안 나네 이거 그죠? 뭐 하여튼 있어. 뭐 그거 하고 뒤에 또 나올 거예요 이게 그지? 그러니까 몇 개가 되는데 그게 한두 개가 계속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칼피셔 수분. 다음 아미노산이 아질산과 반응할 때 생성되는 가스로 아미노산의 정량에 사용되는 것은 야 이거 이런 거 틀리면 안 돼. 근데 이게 생각을 이제 이게 정식 시험이 아니니까 이게 생각을 덜 해갖고 틀리는 거죠. 자 봐요. 아미노산이 질산이잖아 질산. 그죠? 아질산과 반응할 때 질산가스가 나오는 건 당연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정량에 사용되는 것은 질산가스다. 이렇게 외우시면 된단 말이지. 이런 거 틀리면 안 됩니다. 다음에 켈달법 바로 이어서 나오죠. 켈달법에 의한 질소 정량 시 해당하는 실험 순서는 그죠? 분해, 증류, 중화, 적정 이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실험실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정량을 하고 뭐 정량 검석 뭐 정성 검석 이런 거 할 때 일단은 당연히 나눠야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증류를 해서 그 목표하는 성분이 있는 것만 추출을 해야 돼. 그죠? 그다음에 이제 그 실험 기구에 맞게 뭔가를 뭐 적정 시약이나 넣어서 뭔가 중화작용이나 뭔가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딱 뭘 딱 찍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문 장비를 찍어 보든지 뭔가 이렇게 뷰렛으로 뭔가를 하든지 이렇게 해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실험실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말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외워야 됩니다. 분해, 증류, 중화, 적정. 분해, 증류, 중화, 적정. 다음 유지를 고온으로 가열했을 때 일어나는 화학적 성질의 변화가 아닌 것은 이게 이제 요오드가가 증가한다는데 요오드가가 뭐 떨어지겠죠 뭐 답은 원래 그래서 이게 맥없이 이렇게 외우면 안 되니까 유지를 고온에 가열하면 산가 그다음에 경화가 과산화물가가 증가한답니다. 과산화물가가 증가 이 세 개는 다 증가하고 요오드가만 딱 떨어지는 모양이야 이게 요오드가가 예? 그렇게 외워두셔야 돼요 그죠? 요오드가가 떨어진다. 혹시 나중에 뒤에 문제가 나오면 또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검 물질과 그 금속 물질과의 관계가 연결이 발휘가 된 것은 이런 거 그냥 외워야 되는 문제입니다. 크산탄검은 미생물이다. 크산탄검 미생물. 검물질과 어쩌고 크산탄검 미생물. 크산탄검 미생물. 다음에 당의 캐러멜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게 무슨 캐러멜화가 무슨 말이냐면 그 식혜를 팔팔 끓여서 계속 졸이면 엿이 되잖아. 그죠? 그게 이제 캐러멜화 됐다고 얘기하는 건데 한마디로 말해서 당이 타는 겁니다. 타면 이제 캐러멜화가 되는 건데 그게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뜻인데 이게 pH가
알카리성일 때 잘 일어난답니다. pH가 알카리성일 때. 이것도 제가 예상 문제나 뭐 여러 문제에서 상당히 여러 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이 캐러멜화 될 때 pH가 알카리성일 때 캐러멜러가 잘 일어난다. 이렇게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앞에 문제가 하도 골치 아파서 문제를 안 썼어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가 5ml 들어있었다면 이 단백질의 단백가는 얼마냐 이게 50이요.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뭐 어쩌고 물으면 그냥 웬만하면 10배가 답이야. 10배. 10배. 아직까지는 이렇게 좀 이어둡시다. 10배. 그 다음에 전복, 성게, 새우, 게, 및 조개류, 이제 페류죠. 페류의 단맛을 내는 주성분은. 이것도 외웠는데 이게 설 외우니까 틀리는 거예요, 이게. 글리신과 알라닌. 이게 왜 틀리냐면, 이게 해산물이니까, 그, 문어, 낙지, 오징어하고 또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문어, 낙지, 오징어. 그건 또 맛을 내는 게 타우린인가 뭔가 있어, 그죠? 그런 게 비슷한 게 있어. 그거하고 자꾸 헷갈려. 근데 이 보기 갖고 또 타우린이 또 같이 나와, 얘가. 그러니까 자꾸 헷갈려갖고 틀리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이게 뭐 새, 개우, 뭐 조개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제 글리신과 알라닌이 요 맛을 내는 거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조지방 에테르 추출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근데 조지방은 그램으로 산출된다가 틀린 거래. 나 이게 왜 틀렸냐면, 그러니까 뭔가를 딴 걸, 엉뚱한 걸 알면 이게 틀리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영양성분 표시상에 보면 100g으로 표시하잖아. 그죠? 거기에 조지방은 g으로 표시합니다. g으로. 그러니까 나 그 표시사항하고 얘랑 또 헷갈린 거예요, 이게. 예? 이거 조지방 에테로 추출하는 그 법을 묻는 건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다음은 전분에 물을 넣고 저으면서 가열하면 어쩌고 점성이 올라가고 뭐 이게 콜로이드화 돼갖고 어쩌고 저쩌고 이게 되는 성질은 무엇이냐 묻는 거. 이게 호화입니다. 호화. 예? 근데 내가 이게 또 왜 틀렸냐면 이 또 호정화랑 틀린 거. 호정화. 이 호화랑 호정화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이게 잠깐 내가 헷갈렸어. 그래서 어쨌든 이제 잼 만들 때도 중요한 내용이고 뭔가를 스프나 뭐를 만들 때 이 호화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호화라고 하는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뭐 문제가 어떻게 됐든 간에 여기 딱 이렇게만 써놨어요. 5,1,5,7균 0 아닙니다. 5,1,5,7균 하면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이다.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이게 시험에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5,1,5,7균 그러면 장출혈성 대장균이다. 이렇게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인수 공통 감염병에 관한 설명도 틀린 것은 이런 거 틀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틀렸냐면 사람도 동물이니까 그냥 이게 간단하게 생각한 거예요. 봐요. 동물들 사이에 같은 병원체에 의하여 전염되는 질병이다. 이게 맞는 얘기 같잖아. 앞만 봐도. 그죠? 근데 이게 틀렸대. 왜? 사람은 동물이 아니니까. 그죠? 틀렸다는 건.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거.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다음, 소세지에 사용될 수 있는 보존료는 소르부산 칼륨. 내가 처음 들어봤는데, 이거.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잘 안 외워지더라고. 근데 시험에 나와도 내가 3번 본 거 같은데 계속 틀렸어. 이게 안 외워져. 그러니까, 자, 소세지의 소르부산의 이렇게 외우는 수밖에 없어. 소세지에 사용될 수 있는 보존료는 소르부산 칼륨이다. 칼슘 아닙니다. 소르부산 칼륨입니다. 칼륨. 다음 신경독을 일으키는 세균성 식중독은 보톨리누스. 이것도 계속 틀려. 나올 때마다 틀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대로 안 외우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경독은 보톨리누스다. 신경독은 보톨리누스. 소세지는 소르부산. 신경독은 보톨리누스. 신경독은 보톨리누스. 외우셔야 돼요. 다음 해썹 중에서 식품의 유해 방지 제거하거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 또는 공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거 뭐 아는 건데 여러분들한테 일부러 말해주는 거예요. 해썹은 HACCP. 앞쪽에 HA는 유해 요소, 뒤에 CCP는 중요 관리점 이란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해썹은 유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중요 관리점 꼭 외우셔야 됩니다. 간흡충의 제2중간 숙준. 간흡충, 붕어.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뭐 이해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간흡충의 중간 숙주는 붕어다, 붕어. 다음에 이게 애매해서 틀려서 제조 연어릴. 그러니까 만든 날을 표시하는 대상 품목이 아닌 것은 맥주. 이게 보기에 뭐가 있었냐면 소금, 설탕 뭐 이런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언뜻 생각해 보면 소금도 썩는 게 아니고 설탕도 썩는 게 아니니까
이게 만든 날짜가 표시 안 해도 될 것 같잖아, 그죠? 근데 맥주는 이제 먹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막 마시고 받고 많이 먹는 거잖아. 그래서 해야 될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래. 왜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쨌든 간에 이 맥주는 연월일, 제조 연월일 표시 대상이 아니랍니다. 외워두세요, 이게. 다음, 연제품의 탄력과 관계가 먼 것은 연제품이 뭐예요? 어묵 이런 거죠. 탄력과 관계가 먼 것은 글리코겐 함량인데 이게 글리코겐 함량이 되게 외우면 이제 맥 없습니다, 또. 그래서 연제품의 탄력과 관계가 있는 것은 뭐냐면 어육의 성질, 제조 방법, 첨가물에 뭘 넣는지, 뭐 설탕을 넣는지, 소금을 넣는지 뭐 이런 거 그런 거에 따라서 탄력성이 많이 달라진답니다.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어육의 성질, 제조 방법, 첨가물을 뭘 넣는지 거기에 따라서 어육 연제품의 탄력이 결정된다.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다음 미래 재분 공정 중 겨층 완교죠. 겨층과 배유가 잘 분리되도록 하기 위한 뭐 조건은 그걸 묻는 거예요. 이거 무조건 외워야 되는 겁니다. 이게 컨디셔닝 40에서 60도씨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컨디셔닝 40에서 60도씨 이게 컨디셔닝하고 뭐 다른 게 뭐 하나 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서 못 썼는데 어떻게 컨디셔닝 40에서 60도씨 꼭 외우셔야 됩니다. 다음 통조림의 제조와 저장 중에서 일어나는 흑변의 원인은 뭐냐 이거 묻는 거예요. 이거 외우 이거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지 뭐. 그러니까 뭐 이해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통조림의 흑변의 원인은 그 H2S 황화수소죠. 황화수소가 이제 그 통조림의 흑변의 원인이 된다. 이거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이것도 제가 한 두 번 본 것 같아요. 문제를 황화수소 H2S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다음 우유의 성분과 유제품과의 관계가 잘못된 것은 이게 이제 카제인, 크림 이거랍니다. 그래서 보통 좀 뭐 카제인이 뭔지 뭐 크림이야 우리가 먹는 크림인데 잘 모르겠어서 이렇게는 안 외워질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이거 제대로 외워야 됩니다. 이게 얘네들이 또 뺑뺑 돌아가면서 시험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버터는 우유 속에 있는 지방이 모여서 버터가 되는 거고 치즈는 우유 속에 있는 단백질이 모여서 치즈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구르트는 우유 속에 있는 유당이 요구르트가 되는 거죠. 뭐 유당이 분해되는 건지 뭐 모이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이거 꼭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유지방은 버터, 유단백은 치즈, 유당은 요구르트가 된다. 이렇게 꼭 외우셔야 됩니다. 다음 우유에 함유된 지방구 중 대부분이 존재하는 지방구의 크기는 3에서 7 마이크로다. 그냥 이게 외워야 되는 거지 뭐 이런 거는. 예? 뭐 이런 문제를 왜 내는지 뭐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외워야 됩니다. 우유에 함유된 지방구의 크기는 3에서 7이다.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3에서 7이다. 외우셔야 돼요. 다음 이중 밀봉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중 밀봉 장치 이게 아까 통조림 뭐 뚜껑 뭐 그 얘기인 것 같은데 통조림 뚜껑의 가장자리 굽힌 부분을 플린지라고 한다. 이게 플린지가 아니죠. 근데 저도 이거 이름이 컬링인지 아니면 컬링이 어떤 행위를 얘기하는 건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플린지라고 한다가 틀린 건데 이게 컬링이라고 일단 외우셔야 됩니다. 컬링이라고. 다음은 이제 도감 비율을 묻는 건데 이거 저는 맞췄는데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것 같아서 미리 또 설명을 드리려고 여기 써놨습니다. 이런 건 이제 좀 수학 문제가 아니고 그냥 산수지 산수. 비율을 물을 때 그 도감 비율이라고 하면 무슨 말이냐면 현미를 만들어 가지고 그 현미를 백미로 만들 때 그거를 얼마나 깎아내느냐를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깎았는지를 묻는 거니까 당연히 이걸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깎지 않은 현미 무게에서 깎아낸 백미 무게를 뺍니다. 그러면 이제 가루가 나오겠죠. 가루. 이제 미강이라고 하는 가루가 나옵니다. 그 가루를 깎지 않은 현미 무게로 나누면 그 비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곱하기 100 하면 백분율로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이런 계산 문제가 나오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 공식을 묻는 문제가 나오든지 하면 머릿속에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두부 제조 시 응고제로 응고시키는 단백질은 무엇이냐를 묻는 게 글리시닌입니다. 글리시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뭔가를 할 때 스스로 응고되는 게 있고 스스로 응고되지 않아서 뭔가를 이렇게 첨가시켜야지만 즉 응고제를 넣어야지만 응고되는 그러니까 두부 속에 있는 단백질 중 글리시닌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응고제를 넣어서 응고시켜야 된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보자 했습니다. 감사합니다.